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뭐 연휴 잘 보내셨죠? 예, 이제 3일 연휴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원래 이제 그 쉬는 날은 저녁 방송 안 하는데 오늘은 이제 좀 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또 준비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8월 달도 이제 절반이 지나갔고 오늘 요즘에 이제 그 저녁에 아마 다 느끼시겠지만 가을이 오고 있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죠? 낮에는 아직은 좀 더운데요. 그래도 뭐 견딜 만한 더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이제 그 시원하죠, 그죠? 열대야도 사라졌고요. 한 제가 일주일, 한 열흘 됐나요? 열흘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녁 때 이렇게 보면 풀벌레 소리들이 난다고요. 그게 되게 더웠거든요, 낮에는. 근데 저녁에도 좀 더웠지만 그래도 풀벌레 소리가 난다. 그 얘기를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왜 했었냐면 조금 있으면 이제 가을 온다, 가을이 온다 그 얘기였거든요.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 가을이 왔을 때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요거를 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주식 투자를 이제 주식 투자 그다음에 주식시장을 가을에 그러니까 가을이 아니라 계절에 이제 비유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주식을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좀 아마 이해를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텐데 계절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해도 잘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수가 변동성이 왔을 때 어떻게 이제 테마주나 개별주를 이렇게 매매하셔야 되는지 그 얘기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절적 특성, 그때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였고 개인들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가을은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요. 네. 가을엔 좋아요. 네. 네. 가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나요? 여름이나 겨울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많지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가을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네, 봄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주식시장이 원래 봄하고 가을에 좋습니다. 특히 봄에 좋고요. 가을도 괜찮아요. 그래서 올해 그 3, 4, 5월 달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3월 달 특히 4월 달에 돈 버실 수 있을 때 많이 버셔라. 지금이 제일 1년 중에 제일 좋을 때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그때 돈이 엄청나게 벌렸었죠. 네, 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추석 전에는 좀 매집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땅치고 후회하실 거예요. 3월 달에 봄에도 얘기했었거든요. 봄에는 많이 간다고. 근데 아무도 안 믿더군요. 아무도까지는 아니고 많은 분들이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좀 후회들을 많이 하셨죠. 오늘은 그 얘기를 좀 차근차근 해드리고요. 준이 특강을 오늘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좀 했는데 그건 좀 뒤에 가서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이죠, 그죠? 월요일이죠. 네. 자, 일단 목소리 잘 들리시면 제 1번 한번 또 찍어주시고요. 네, 레몬트님하고 달고나 커피님도 어서 오세요. 승희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미정형님도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수부터 먼저 좀 체크를 좀 할까요? 네. 우리가 이제 오늘 쉬는 거죠. 뭐 토요일하고 일요일날은 원래 전생 증시가 다 쉬고요. 오늘 쉬는데 일단은 현재까지 해외 증시를 조금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 뭐 잘 끝났습니다. 맨날 그 코스닥 지수를 띄워놓고서 방송을 시작하는데 오늘은 좀 다르게 시작을 했어요. 뭐냐면 독일 증시를 띄워놨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좀 깨트려 드리려고 요거를 좀 해놨거든요. 자, 보세요. 왜 독일 증시를 지금 펼쳐놨냐면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속상하시죠.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영업을 안 하시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고 좀 짜증나고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가장 큰 장애물이 됐는데 요즘에 그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별로 줄어들지도 않고 그죠? 네. 백신 또 언제 맞는 거냐 뭐 이런 이제 걱정들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백신을 맞아도 사실 이게 끝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요즘에 이제 뭐 20대, 30대, 40대 이제 화이자 백신 하자 20대부터 이제 40대들 백신 맞으러 예약하고 있는데 예약률이 정부 기대치보다 낮다고 하죠, 그죠? 네,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백신을 맞아도 위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인식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좀 답답하겠죠. 사람들의 마음이 답답할 때 주식시장도 그걸 반영을 해요. 그래서 분위기가 살짝 깔아왔는데
지금이 딱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독일 얘기하다가 왜 또 코로나 얘기를 했냐면 항상 뉴스를 보면은 개인들을 속이거든요. 뉴스를 보면은 우리나라도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든 것 같고, 그죠? 미국도 막 하루에 뭐 10만 명씩 확진자 나온다고 하고, 유럽도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전 세계가 아수라장인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잘 보세요. 미국이 보시면 신고가가 계속 나죠. 잘 가요. 신났어요. 솔직히 조금 부러우시죠? 그죠? 잘 가고 있어요. 나스닥 괜찮잖아요. 다우지수도 잘 가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안 보시는 게 뭐냐면 유럽 증시를 잘 안 보세요. 미국 증시는 뭐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는 자주 보시던데 유럽은 잘 안 보시더라고요. 유럽을 좀 보여드릴게요. 프랑스도 하루에 뭐 확진자 3만 명씩 나온다고 하고요. 지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백신 여권, 뭐 그린 패스라고 하나요? 네. 백신 접종자들만 식당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동에 좀 자유가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 반대하는 시위가 지금 5주째 이어지고 있어요. 프랑스는 시위하면 좀 살벌하게 합니다, 거기. 근데 이제 프랑스도 되게 시끄럽다고 막 얘기가 나오죠, 그죠? 네. 그러면 유럽이 막 되게 못 가고 있을 것 같죠? 천만에요. 독일 증시 보시면 어때요? 지금 3월 달에 한번 고점 찍어 놓고 쭉 쉬다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가고 있죠. 이게 뭐예요? 그렇죠. 박스권이지 않습니까? 박스권을 뚫고 올라간다는 뜻은 뭐예요? 그렇죠. 조정 끝나고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조정 걱정하고 있잖아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유럽은 봄쯤에 3월달에 고점 찍어놓고 옆으로 쭉 돌렸거든요. 5월달, 6월달에 조금 더 올라가긴 했지만 크게 올라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냥 옆으로 횡보 조정이었어요. 박스권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를 지금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못 알아들으셨을까봐. 조정이 끝났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웬 조정 걱정을 하십니까? 뉴스 보면은 답답하시죠? 근데 이거 보시면 어때요? 시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독일만 가고 있을까요? 아니죠. 프랑스를 보셔야죠. 여긴 더 신났어요. 더 잘 가요. 조정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잘 가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유럽 구경시켜 드릴게요. 유럽, 네덜란드 신났어요. 오스트리아 신났죠. 벨기에 신났죠. 그죠? 캐나다 어우 신났어요. 덴마크 끝내주죠. 네, 어떠세요? 스위스도 볼까요? 어우 스웨덴 신났어요. 조정 걱정 언제까지 하실래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그러시고, 아 유럽이 가는 거랑 우리랑 뭔 상관이야? 상관이 있죠. 글로벌 증시인데 우리나라는 선진국도 아니고 이머징도 아니고 약간 애매하거든요. 중간에 껴있는데 예, 좀 이따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어때요? 잘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좀 제발 좀 해방되셨으면 좋겠어요. 멀쩡하거든요 지금. 자, 그럼 이제 이 다음에 뭐 보셔야 돼요? 중국은 패스. 네, 중국은 안 볼 거예요. 네, 왜냐하면 눈이 더러워지거든요. 중국 증시는 패스. 네. 그 다음에 일본도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뭐 일본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럼 사적 감정 내려놓으시고요. 네. 일본은 이제 올림픽 치른다고 고생해가지고 이러고 있고요. 네. 근데 보시면 이제 이머징 증시를 볼게요. 러시아 신고가는 아니죠. 근데 괜찮긴 한데 약간 버벅거리죠. 호주 신고가가 나긴 났는데 조금 약간 힘 딸리죠. 그죠? 네. 인도 신고가가 나긴 났는데 조금 힘 딸린 게 아니라 좀 잘 가고 있어요. 뭐예요? 미국이랑 친한? 요즘 제일 친하잖아요. 같이 군사훈련하고. 그죠? 호주하고 인도하고. 이쪽은 좋아요. 러시아는요. 요즘에 싸우진 않는데 그렇다고 친하진 않잖아요. 그죠? 네. 적당히 이러고 있고. 브라질 살짝 누르고 있죠? 끝난 건 아니에요. 신고가 내놓고 좀 지그시 눌러놓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는요? 뭐 괜찮죠. 대만은요? 좀 누르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머징 증시는 그냥 말레이시아 보시면 꾹 눌러요. 여기는 근데 잘 안 보니까 그냥 그래요.
태국도 보시면 살짝 눌러놨죠, 그죠? 네. 필리핀이나 이런 걸 보실 필요는 없고. 어떠세요? 선진국은 신나게 뽑고 있고, 그죠? 네. 이머징 마켓은 살짝 눌러져 있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그 중간이라니까요. 선진국도 아니고 이머징도 아니고 약간 애매해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신고가를 내기는 냈는데 가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확 빠지지도 않고 중간이죠. 어정쩡. 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세요. 네. 쉽죠? 삼성전자는 지난주 금요일에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삼성전자 얘기는 빼고요 이제. 삼성전자가 궁금하시다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 거 방송 들으시면 돼요. 상세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네, 정영원님도 어서오세요. 쉽죠? 그죠? 네.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죠? 자, 항상 누가 먼저 가요? 기차를 생각하시면 돼요. 기차를 생각해 보시면 누구부터 가나요? 머리부터 가죠? 머리에 누가 있어요? 기관차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뒤에 이제 쭉 딸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전 세계 주식시장을 이끌어주는 게 누군데요? 당연히 선진국이죠. 미국, 영국, 금융선진국, 그죠?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독일도 이제 뭐 유럽에서 맹주니까요. 그죠? 네. 이런 나라들이 쓱 가면서 프랑스, 유럽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큰 게 독일, 프랑스, 뭐 영국 이런, 그 다음에 이탈리아 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머리가 먼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머징은 언제 가요? 따라가는 거죠. 근데 왜 자꾸 조정을 걱정하냐 이거예요. 뉴스 보면서 코로나 걱정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코로나랑 그냥 평생 살아야 될 것 같다. 그냥 편하게 생각했어요. 코로나 걸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데 저거랑 평생 어째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건강관리 잘 하셔요. 면역력이 좋으면 코로나도 잘 안 걸린다고 하니까 그죠? 네. 백신이 뭐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으나 면역력을 많이 기르셔야죠. 그죠? 네. 좋은 것도 많이 드시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면역력을 높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 아시죠? 사람의 면역력을 가장 크게 떨어뜨리는 게 뭐죠? 그렇죠. 스트레스죠. 네. 주식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시면 안 돼요. 주식하면서 이제 가장 극도의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 줄 아세요? 오늘 하한가 맞은 사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뭐 하한가에 맞았다. 그분들은 마음의 평화를 얻어요. 왠 줄 아세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손절도 못하고 더 이상 할 게 없기 때문에 마음이 마음이 편안해요. 또 들고 와야 되겠구나 이러시면서. 네. 누가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냐면 조종 올까봐 네? 그 뉴스 많이 보시면서 조종 올까봐 떠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단타만 치시는 분들. 맨날 그냥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고 나면 다시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조금 떨어지면 더 살까 말까 더 살까 말까 더 사고 나면 또 불안하니까 손절할까 말까 손절할까 말까 계속 그런 거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예, 그러신 분들 계세요. 그분들이 면역력이 크게 떨어지실 겁니다. 예, 그런 거보다는 좀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수 오늘 이제 유럽 여행 한번 시켜드린 이유는 네, 유럽 증시 잘 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유럽 증시가 저렇게 잘 가고 있는데 왜 조정을 걱정합니까? 근데 뉴스 보면 이런 얘기 안 해주잖아요. 안 해주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속보. 현재 시간 코로나 확진자 1900명 돌파. 사상 최대일 듯. 주말 기준으로 최고치 갱신. 더 센 거 올 수도 있음. 그래서 그런 것만 보시죠. 그러니까 심리가 안 좋은 거죠. 뉴스가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만든다는 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뉴스를 안 볼 수는 없죠, 그죠? 그러나 정확하게 알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하는 건 누구예요? 뉴스.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것들을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뉴스 좀 그만 보세요. 보실 거면 정확하게 보시든지.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 이거 다 HTS에서 다 공짜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공짜예요 이거. 공짜라니까요. 근데 왜 자꾸 엄한 것만 보세요. 이런 걸 먼저 보고 시황을 딱 잡고 그 다음에 종목을 이제 찾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제가 방송할 때 보면 순서가 있죠, 그죠? 아무리 테마주 얘기를 대선주 얘기를 하려고 해도 이거부터 먼저 하고 들어가잖아요. 원래 시황은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이제 지수 얘기는 이제 그만해도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랑 코스닥 지수는 오늘 넘어갈게요. 이 얘기해서 뭐 하려고요? 코스닥, 코스피, 그렇죠? 네. 신경 쓰지 마세요. 선 아무리 걸어봤자 도움 하나도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해외 증시 얘기는 해드렸고 금요일 날도 큰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기 뭐예요? 전 세계 증시에서 악재가 될 만한 게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 딴 게 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없지 않나요? 뭐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을 겁니다. 코로나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다시 델타 변이 저런 것 때문에 창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 숫자 뭐 프랑스 3만 명, 뭐 미국 10만 명 나오는데 괜찮잖아요. 최근에 아시죠? 인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 보면 그 게니스 강에 막 시체들 막 떠돌아다니는 거 막 보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왜 이 얘기는 안 해주냐고요? 인도 정신 잘 가고 있는데 희한하죠. 네.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이거를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시체만 보여주고.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난주 금요일날 갑자기 증시가 변동성이 심해졌죠. 변동성이 심해졌는데 물론 삼성전자가 급락한 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고 그것 때문에 놀래가지고 개인들이 손절을 많이 했어요. 자, 이제 변동성 얘기를 해볼게요. 변동성이 뭐예요? 네, 크게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는 걸 변동성이라고 해요. 잔잔한 호숫가에 큰 돌을 하나 던지면 어떻게 돼요? 풍덩거리면서 파장이 막 일어나죠. 이제 그런 이제 변동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옛날에 고무줄놀이 할 때 고무줄을 잡고서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면은 이게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파동이 생기죠. 그게 변동성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세지만 가만히 시간이 좀 지나면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죠. 그렇죠? 그게 지금 주식시장에서 나왔는데 국내에서 이제 변동성이 나왔지만 전 세계 증시를 보면 멀쩡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만 변동성이 심했다는 얘기예요. 그 뭐겠어요? 우리나라만 지금 흔들어 놓은 거죠. 그 누가 털렸어요? 변동성이 오면 누가 털릴까요? 세력이 털릴까요? 개인이 털릴까요? 개인이 털려요. 누가 털리겠어요? 개인 중에서도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 조정이 올 거야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먼저 털려요. 아니면 이제 인내심의 한계를 느껴서 이제 지쳐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털려요. 변동성이 오는 거는 개인들 털어내려고 온 거예요. 다른 거 다 멀쩡한데 삼성전자만 건드려놨잖아요. 어제 얘기 드렸죠. 금요일날, 그죠? 네. 다른 거 멀쩡해요. 삼성전자만 건드려놨어요. 거의 멀쩡하다니까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쭉 보세요. 망가진 게 있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건드려놨는데 특히 삼성전자를 건드려놨죠. 왜 그러겠어요? 개인들 속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속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이 커지면 좋은 게 있어요. 자, 세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변동성이 커지면 좋은 이유. 첫 번째가 뭘까요? 단기 매매가 잘 돼요. 이게 정말 잘 됩니다. 왜일까요? 단기 매매가 잘 되려면 뭐 크게 들었다 놨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변동성이 뭔데요? 크게 들었다 놨다 하는 게 변동성이지 않습니까?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늘 이 얘기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네.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막 증시가 순간 급락해갖고 그러면 또 쫙 올라오거든요. 그럼 이 평상시에 놀다가도 딱 이런 변동성이 나오면 대번 그냥 달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양호성님, 예 맞아요. 변동성이 커지면 단기 평상 쉬다가도 확 들어가서 이제 막 단타를 쳐야 돼요.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맞죠? 맞지 않습니까? 언제 칠 건데요? 지금 쳐야죠. 응? 변동성이 커졌을 때 그때 단기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응? 네, 아무도 안 찍으시죠?
지수가 이렇게 딱 급등락을 할 때 그때 단타를 쳐야지 언제 하실 건데요. 그죠? 네. 아니, 단기 매매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네. 지금 하셔야 되는데 단타 치는 분들이 먼저 도망가요. 조정 온다고. 미치겠어요 진짜. 본인들이 그렇게 원하는 단기 매매가 잘 되는 그 딱 그게 왔는데 도망간다니까요. 조정 왔다고. 두 번째. 신기해요 진짜.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현금 들고 어디 저기 이제 깊은 굴로 도망가요. 조정이 끝날 때까지 안 나온다고. 미치겠어요 진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좋은 종목과 나쁜 종목을 가려낼 수 있어요. 좋은 종목, 나쁜 종목. 예를 들면 이제 약한 종목, 강한 종목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게 구분이 가능해져요. 한번 건드려 보면 알아요. 근데 결정적인 건 뭐예요? 죽은 종목과 살아있는 종목이 구분이 됩니다. 언제요? 죽은 종목과 살아있는 종목. 이 종목들이 구분이 돼요. 언제요? 떨어질 때요? 아니요. 반등 나올 때. 떨어지면 거의 같이 떨어져요. 죽었든 살았든 세력이 있든 없든 떨어질 건 같이 떨어지는데 올라올 때 그때 째려보면 보여요. 올라올 때 보인다니까요. 자, 올라올 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올라올 때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올라올 때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거래량? 자, 한번 쳐보세요. 네. 거래량, 외인 수급, 네, 또요. 반등 기간 짧은 거. 거래량 얘기는 항상 나오시죠. 박스권 진입하는 거 맞아요. 네, 그것도 맞고 다 맞는데 반등 세기요? 다 맞아요. 네. 다 맞는데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떨어졌다 올라오죠. 자, 떨어졌다 올라온다는 얘기 뭐예요? 최근에 제가 무슨 얘기 많이 했죠? 밤에도 얘기 많이 했죠. 밤에도 뭐라 그랬어요? 원래는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지간한 여기서 이렇게 탁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인분들이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서 놔버린 거예요. 원래는 여기서 지지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죠? 떨어졌죠?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과매도인 게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아까 누가 박스권진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진입해서 가겠죠. 얘기 앞에서 다 했던 거고. 근데 언제 확인할 수 있냐? 요 구간에서 확인이 돼요.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센 녀석인지 약한 녀석인지 그죠? 네.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뭘 보면 가능할까요? 요 얘기 안 해드렸잖아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건 직접 하셔야 돼요. 올라올 때 있죠? 어디랑 부딪혀요? 전저점 여기랑 부딪힐 거 아니에요. 여기에 매물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바닥에서 횡보를 했으니까 매물대가 있겠죠? 네, 맞아요. 올라왔을 때 순간 여기랑 부딪혀요. 부딪히겠죠? 부딪히고 뭐 하겠어요? 서로 싸우겠죠. 의견이 대립하듯이 딱 매물대가 부딪히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워서 누가 이기느냐? 싸울 때 싸우는 척만 하고 그냥 슥 봐주듯이 올라가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여기하고 부딪힐 때 그때 잠깐만 째려보면 돼요. 포카창을 보시든지 뭘 보시든지 여기서 더 깊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요새 노하우니까 딱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험이 좀 이제 한 5년 10년 이상 되신 분들한테 요 얘기 해드리면 딱 보면서 압니다. 웃어요. 같은 편이구나. 올라올 때 부딪히는 거 보면 압니다.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시고. 이해되셨나요? 부딪히는 거 보면 알아요. 딴 게 아니라 부딪혀보면 안다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얘기하신 거래량 박스권 진입 뭐 다 맞아요. 매물도 다 맞는데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라니까. 부딪히는 거 딱 보면 알아요. 여기에서 대량 거래가 터질까요? 아니요. 터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대놓고. 근데 대량 거래는 안 터져요. 굉장히 소소한 거래량 이런 게 터져요. 살짝 부딪혀요. 거기서 보면 안다니까요. 됐구나 이제.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대놓고. 여기서 이제 우리 라이브 회원들하고 문자 보내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거래를 딱 터트리면서 딱 양봉 하나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저희 방에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그죠? 투매 나오는 것도 있지만 딱 양봉 나와서 올려버리는 거 있죠? 종목이 여기서 못하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거래가 여기서는 이제 평상시에는 잘 안 터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거래가 이만큼 있었다. 여기서 이제 거래가 이렇게 확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양봉이 딱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뭔지 아세요? 이거 절반만 나도 상관이 없는데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세력들이 개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고마해라 이제. 응? 고마 좀 던져라. 제가 우리 현들한테 미리 얘기했거든요. 라이브에서. 옛날 저기 친구 영화 보면은 맨 마지막에 장동건 씨가 뭐에 많이 찔려가지고 죽을 때 했던 말 있잖아요. 고마해라. 많이? 그죠? 네, 많이 먹었다고 그러죠? 네. 세력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걔네들 뭐 고마해라 이제 좀. 품에 좀 고만하고 좀 고마해라 좀 이제. 그렇게 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나오면은 그 뒤로 잘 안 빠져요. 잘 안 빠진다. 그러니까 반등 나올 때 딱 이게 나오면 아 이제 더 이상 안 빠지겠다는 얘기구나. 네. 그러면 이제 딱 이런 걸 딱 보는 순간 여기서 이제 미리 매집해 놓으신 분들은 아 요거 물건 되겠는데 이거 여기서 흐뭇하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개인들은 양봉 나오면 여기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았다 다시 살 걸 그랬나 제일 나쁜 생각이 뭔지 아세요? 팔았다가 내려오면 다시 살 걸 그랬나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 여기가 5,000원이면 5,000원에서 팔았다가 4,700원 다시 사가지고 올라오면 또 팔았다가 다시 살 걸. 그렇게 하시면 평생 그 가난에 굴려서 못 나와요. 가난이 뭐예요? 내가 원치 않는데 돈에 끌려다니는 게 가난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네. 그게 1억이건 뭐 10만원이건 100만원이건 맞으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맞지 않나요? 가난의 정의를 뭐 여러 가지로 낼 수 있겠지만 내가 원치 않는데 돈에 끌려다니는 게 가난이잖아요. 그죠? 네. 10억 갖고 있는 분이 한 1,000만원 때문에 끌려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가난이지 뭐예요. 그죠? 네. 근데 거기서 못 벗어나와요. 이남매는 이런 생각을 자꾸 하시면은 여기서 못 나온다니까요. 그냥 거래 딱 나오는 거 보면서 이제 고마란 얘기구나. 나도 그럼 신경 쓰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는 게 고수인 거예요. 아셨죠? 자, 이런 얘기 오늘 왜 하겠어요? 반등 나올 때 개인들이 뭐 하냐면 여기서 그런다니까요. 팔아야 되나?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에서 팔았다가 여기서 다시 살 걸 그랬나? 그런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아니면 이제 혼자서 이제 울어요. 여기서 손절한 사람은 어우 씨 이러면서 아우 씨 이러면서 손절했는데 급등 나왔으니까 두 개 썼으면 본전이거나 수익인데 뚜껑 열린 거예요. 이제 욕해요. 저번에 그 원방테크 있죠? 상한가 2개 나온 거. 여기서 손절했는데 상한가 2개 나온 거 보면 얼마나 네? 속이 부글부글 끓겠어요. 원방테크 있다니까. 여기서 손절한 사람이 손절을 했으니까 주가가 빠지죠. 원방테크는 다른 데서는 추천을 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방에서만 샀을 텐데 누가 팔았으니까 차트가 깨지죠. 여기가 46,000원이고요. 여기가 43,000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3,000원 빠졌다고. 4만원짜리가 3,000원 빠졌으니까 뭐 한 7% 정도? 네, 살짝 빠졌다고 손절해버린 거예요. 자, 이 차트 보면서 뭐라 그럴게요? 잘했다 그랬어요. 되게 못되게 얘기하죠?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누군가는 손절을 해야 더 간다니까요. 이래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야 돼요. 맨날 여기서 손절하는 사람이 되실 건지, 그래서 상한가 나온 거 보면서 욕만 하실 건지, 아니면
설령 이런 데서 거의 요즘은 이런 데서 사지 않습니까? 그죠? 네. 바닥에 샀는데 조금 떨어져도 그죠? 뭐 이런 것쯤이야 이러면서 네, 손절 안 하고 주식을 잘하는 법을 배우시든지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이번에 상한가 2개 나왔는데 여기서 문자반 회원 중에 손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만큼 빠졌다. 처음에 회원 가입하면 저는 그분한테 다 얘기를 해드립니다. 저희 방 몇 시 몇 분에 문자 나오고 종목 추천 어떤 게 나오고 비용 조절 어떻게 하면 되는지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려요. 적응 잘 하시라고. 그리고 바닥에서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데 대선주 좋아하시냐, 대선주 하시려고 들어가냐 물어봐요. 그럼 그렇다고 하면 항상 얘기를 해요. 바닥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5% 최대 15%까지 들었다 놨다 간다. 이 얘기 뭔지 아세요? 이런 급등이 나오는데 둘 중 하나예요. 코스가 뭐냐면 급등을 해요. 사자마자 매수를 여기서 한 거예요. 매수했죠? 그리고 예를 드는 거예요. 한 15% 많이 가면 20%까지도 가요. 딱 들었다가 다시 원위치해요. 본전. 그리고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스윙으로 30에서 50%짜리 100%짜리 수익을 내고 싶은 사람은 이거를 안 팔고 참는 거예요. 들었다 놓으니까 기간이 일주일, 2주일 아니면 한 달 뭐 그렇게 걸리는 거겠죠. 들었다 놓는 걸 참아야 되니까. 수익 났는데 이걸 반납하는 거예요. 이거를 견딜 수 있으면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스윙이에요. 단타는 그냥 맨날 이런 것만 그냥 끊어먹는 거예요. 농사로 따지면 그냥 상추만 먹는 거예요. 상추만 계속 상추만 뜯어먹는 거예요. 열매 맺는 무슨 사과나 복숭아 같은 거 드시고 싶으면 참아야 돼요. 한번. 근데 이게 A 코스고요. B 코스가 있어요. B 코스는 뭔지 아세요? 사자마자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다시 원위치 시킨 다음에 날아가는 거예요. A 코스인지 B 코스인지 결정하는 건 누구예요? 세력이죠. 직행인지 완행인지 돌아갈지 우회할지 그건 우리가 아니잖아요. 운전수는 세력이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플러스 마이너스 15%. 투매가 정말 심하면 20%까지 가기도 하는데 방법은 간단해요. 세력이 매집되어 있으면 그대로 가만히 계시면 돼요. 불타게 하지도 말고 물타게 하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세력이 알아서 올려요. 이번에 원방테크가 그거였어요. 여기서 추천했는데 잠깐 눌렀다가 15%까지도 안 갔어요. 한 7%? 그것도 잠깐 3, 4일. 이것도 못 견디면 무슨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얘기 다 해드렸죠. 마이너스 5%도 못 견디는 사람은 플러스 5%도 못 견딘다. 여기서 손절했거나 여기서 다 팔았거나 여기서 다 판 사람 되게 많습니다. 얘기해 드릴까요? 내일 공개 방송인데 내일 상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렇게 팔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 팔아요. 누가요? 회비 아낀다고 문자반에서 투자 금액은 큰데 회비 아낀다고 문자반에 있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 큰 돈 못 벌어요. 여기 다 털리는 거예요. 차라리 회비를 좀 더 내고 편안하게 가시지. 몇 팔았겠어요? 어서 배웠거든요. 여기 악보 좀 있으니까. 여기서 실제로 세력이 흔들었어요. 나가라고. 요 라인에서. 내일 분짜도 보여드릴 거예요. 흔들었다니까요. 나가라고. 대번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팔았으면 수익이 10%밖에 안 돼요. 10에서 15%? 그거 먹고 좋다고 팔았다가 놓친 거예요. 얼마나 뒷목적했어요. 주식을 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손절 안 하고 마음 흔들리지 않고 자꾸 수익 내는 법을 자꾸 훈련하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 저희 방으로 빨리 들어오세요. 네. 그러시면 편하게 갈 수 있어요.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손절할 거면 뭐하러 사냐고. 이렇게 해보세요. 평생 단타 치는 것보다 이런 거 한두 번 먹으면요, 기분도 달라요. 앞으로 이런 거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계절 얘기해드린다고 했죠, 계절.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올 텐데, 아까 변동성 얘기하다 이제 일로 왔죠, 그죠? 네.
변동성이 커지면 첫 번째 단기 매매가 잘 되고요. 두 번째 죽은 종목, 산 종목, 약한 종목, 강한 종목, 좋은 종목, 나쁜 종목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등 나올 때 유심히 잘 쳐다보셔야 돼요. 매물대랑 싸울 때 밀리나 안 밀리나, 거래량이 어느 쪽이 많은지, 이게 먹히는 건지 아니면 먹고 있는 건지를 잘 보셔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면 세력의 움직임이 더 잘 보여요. 투매가 나올 때는 괜찮은데, 괜찮은 게 아니라 투매가 나올 때 잘 안 보이는데, 투매가 딱 멈추고 반등 나오는 순간 그때 세력이 싹 움직여요. 아까 매물대 싸운다 그랬죠, 그죠? 그럴 때라든지 아니면 이제 고마해라 그러면서 이제 양봉에다 딱 거래량을 딱 실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 세력의 움직임이 그때 확 보여요. 순간적으로 보여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주식을 할 때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투매 나올 때는 이렇게 투매 나올 때 있죠. 이때 그냥 가만히 계세요. 거래량이 보세요. 여기서 많이 나왔죠? 전수점 깨지니까 나간 거예요. 무서워서. 손절. 원래 음봉에서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 음봉도 보시면 거래가 확 줄잖아요. 요거 보이세요? 요거 보이면 1번 찍어보세요. 거래 확 줄죠, 그죠?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확 늘잖아요? 뭐예요? 박수를 치는 거예요. 드디어 나가는구나 이제. 선생님, 손실 났는데 어떡해요? 더 살까요? 손절해야 되나요? 왜 손절하라고 얘기 안 해주세요? 이런 거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자반에서 이제 실제 그런 질문 받았어요.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전문가 맞냐고. 왜 손절 안 시켜주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손절하시라고. 근데 안 한대요. 왜 손절 안 시켜주냐고. 자꾸 손실이 커지는데. 그런 분들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리딩을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다니까. 손절하시라고. 안 한대요. 천만다행이죠, 그죠? 근데 아무튼 누군가는 손절하는 거예요. 거래 확 늘어나죠. 이런 미세한 거래량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짚어낼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니까 이해가 가시죠? 크게 보면 안 보여요. 묻혀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러잖아요. 여기랑 보니까. 그렇죠? 미세한 거래량. 근데 의미가 있는 거죠. 손절하고 내보내고 가는 겁니다. 쿨하게. 세력의 움직임이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투매가 나올 때는 가만히 계시고, 그죠? 네, 투매가 딱 나오다가 딱 멈추고 반등이 세게 나올 때 그때는 두 눈 크게 뜨시고 쭉 살펴봐야 돼요. 내 보유 종목, 그 다음에 내가 사진 못했지만 대장주들 있죠? 네. 전체를 싹 봐야 돼요. 아까처럼 이제 우리나라 증시만 보지 마시고 미국, 유럽, 일본, 아시아, 이머징 다 보시고, 유럽도 한번 싹 보고, 채권, 금리, 환율 쭉 다 보고, 달러 인덱스 지표 한번 확인해보고, 그죠? 네. 국제유가, 곡물가, 구리 싹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만 이러고 있는지, 딴 나라도 그러고 있는지. 근데 우리만 이러죠? 그럼 뭐예요? 가짜잖아요. 이해되세요? 다른 나라는 멀쩡한데 우리나라만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가 진짜예요? 우리나라가 가짜예요? 우리나라가 가짜죠. 그럼 뭐하러 지수를 맨날 쳐다보고 있냐 이거예요. 가짜를. 그냥 흔든 건데. 이해되시죠? 시황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맞잖아요, 그죠? 네. 요번에 코스피 지수가 급락한 게 진짜면 전 세계가 그래야죠. 우리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만 가짜죠. 우리나라 분들이 뉴스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개인들이 뭘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보면 재밌어요. 아, 저 뉴스 보고 개인들 털리겠구나. 어떤 특정 뉴스를 보고 끝났어. 아침에 더 큰 손해보기 전에 원방테크를 팔아버려야지. 이거 원방테크 손절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손절한다고 반장하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테마주인데. 이런 사람이 별로 없을 거 같죠. 작년 3월 달에 신천지 그것 때문에 이제 코로나 난리 났을 때 그때 재택근무주 사람들이 손절했어요.
마스크고 뭐고 그냥 다 손절해 버렸어요. 팬이 오니까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원망테크가 저기잖아요. 음압병실. 그걸 왜 버려요? 사도 모자랄까. 이게 왜 이걸 손절하냐면 본인 매수가 대비 손실 났는데 거기가 더 날까봐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내일 더 공개방송 때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건 이게 인간 지표입니다.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출렁이면서 개인들 쫓아내면서.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아무튼 이렇게 변동성을 이렇게 주면 더 열심히 단기 매매도 하시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내 보유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하고 거기서 대장주나 이런 것들을 딱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도망가세요. 어디로요? 저 굴속으로. 조정이 끝날 때까지 안 나오는데요. 실제로. 올해 2월 달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2월 말쯤에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 했었는데 개인이에요. 개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식을 좀 쉬어야 되겠대요. 애니능률로 얘기해 드릴게요. 애니능률 아시죠? 저희가 여기서 산 거? 여기서 추천했어요. 아니 그랬어요. 아니 왜 쉬려고 하느냐 이 좋은 시기에. 그분이 여기서 그랬어요. 주식을 좀 쉬어야 되겠다. 여기에서요. 2월 설명절 끝나고 아무튼 언제까지 쉬시려고요? 올해 12월 달까지 쉬어야 되겠대요. 왜 그러시느냐? 사실 알고 물어봤어요. 왜 그러시느냐? 큰 조정이 나와서 지금 주식하면 안 된대요. 언제까지요? 12월 달까지.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그 다음날 그랬어요. 12월 달까지 열심히 하시라고. 네. 돈 없으시죠 요즘에? 어디가 돈 좀 빌려오라고. 네. 우리 회원들 맞아요 안 맞아요? 라이브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12월 달까지 또 많이 벌 것 같다고. 중간에 뭐 출렁출렁하면서 가겠지만 네. 추천주 나오면 악착같이 사라고 그랬어요. 네. 이해 정확하게 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세요. 이해되시죠? 네. 12월 달까지 열심히 하세요. 최소한 12월 달까지. 간다니까요. 언제 조정이 오냐면요. 이제 그런 말씀 하신 분들이 이제 우리 방에 이제 회원 가입하든가 다른 방에 이제 주식한다고 이제 회원 가입하면 그때 조정이 와요. 예? 그때 조정 온다니까요. 예. 그분들이 나 지금 저기 돈 갖고 왔다고 주식 좀 사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큰 거 와요. 이제. 조정도 짧은 거 아니라 큰 거 온다니까요. 엄청 센 거 와요. 근데 그분들 아직 연락 없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주식하세요. 아셨죠? 그냥 하필은 여기서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어디에서요? 여기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여기서. 아셨죠? 여기서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추석 꼬박 한 달 남았는데 지금 이제 거의 9시가 다 돼가지고 오늘 주린이 특강을 좀 하려고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건 다음으로 미루고 주린이 특강 주제를 이걸로 바꿀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며 개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네. 괜찮으시면 1번 찍어보세요. 네. 자, 주린이만 남고 주린이 아니신 분들은 가서 주무세요. 네. 주린이만 남으세요. 괜찮다. 나 주린이나 1번 찍어주시고 네. 나머지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주린이들만 남으세요. 자, 계절별로 개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한 30분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자, 뭐 앉아 계신 분들은 뒤에 의자 거기에다가 네, 기대시고요. 네. 목도 좀 뒤로 이제 제끼시고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다리 쭉 펴시고. 주린이 특강이니까 어렵게 얘기 안 할 테니까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연세 있으신 분들은 저기 눈 나빠지시니까 눈 감고 들으셔도 돼요. 졸리면 그냥 주무세요. 네. 녹화 다 남겨놓고 있으니까. 네. 어디에서 보시든 녹화 지금 다 켜놨으니까. 네.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졸리다 그러면 자세요 그냥. 네. 푹 주무셔도 돼요. 네. 침대에 앉아있다. 네. 주무세요 그냥. 네. 그러다 주무셔도 돼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때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네. 주린이 버전입니다. 네. 썩
사계절이죠, 그죠? 그다음 봄. 여기에서 이제 그 돈 벌기 가장 쉬울 때가 언제냐면 봄하고 가을이에요. 네. 주식이 좀 힘들 때는요 여름하고 겨울이에요. 그때 좀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 마음이 힘드실 거예요. 그때 좀 눌러요. 왜 누르겠어요? 주인분들 편안하게 되시라니까. 왜 여름하고 겨울에 누르겠어요? 눌러요 실제로. 그냥 힘들어요. 좀 힘들어하세요. 왜 누를까요? 더우니까요? 추우니까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네. 봄에 너무 많이 간 거예요. 너무 많이 가서 뭐 해야 돼요? 봄하고 가을 중에 누가 많이 가냐면 봄이 더 많이 가요. 그러니까 봄이 제일 좋아요. 3월달부터 5월달이 요 사이가 수익이 본격적으로 많이 나요. 3, 4, 5월달에 봄에 너무 많이 가니까 어떻게 돼요? 개인들이 저기 한 4월 말이나 5월달쯤 되면 개인들이 주식 안 하던 사람들도 막 들어와요. 이제 와서 한번 해보겠다고. 올해는 게 누구였어요? 뭐 애니농률이나 뭐 웅진 그런 거죠, 그죠? 네. 그런 거 한번 잡아볼까? 또 한번 해보겠다고 걔네들 엄청나게 들어와요. 자, 종목 얘기 좀 뒤에 하고.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와요. 5배, 3배는 기본이고요. 5배, 7배씩 쫙 올라와요. 그러니까 봄에 이렇게 간다. 손도 안 쉬고 가요. 3, 4. 그러니까 이제 빨리 끝나는 건 이제 3월달에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4월달, 5월달에 고점을 찍습니다. 찍어놓고 여기서 뭐예요? 또 갈 것처럼 눌림목을 만들어요. 가짜 눌림. 또 갈 것 같은데 안 가요. 여기서 이제 개인들을 막 태워요. 자, 우리 출발합니다. 빨리 타세요. 그래요. 네. 개인들 다 타죠? 어떻게 돼요?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조정받아야죠 이제. 과열됐으니까 시켜야 되잖아요. 그 조정은 보통 어떻게 찍어요? 쌍바닥을 찍죠. 요게 여름이에요. 주가가 밑에까지 다 안 내려와도 앞에서 많이 갔던 것들 그 수십 개 수백 개겠죠, 그죠? 이게 눌려요. 개인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네, 절대 비중 조절하지 않습니다. 안 합니다. 내려올 때 적극적으로 물타기 합니다. 그래서 한여름을 굉장히 안 그래도 더운데 더 힘들게 보내는 거예요. 주님분들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보세요. 이해되셨어요? 그쵸? 네. 여름에 왜 안 가냐고요? 봄에 하도 많이 가서. 이게 머릿속에 확 들어오시죠, 그죠? 네. 봄에 많이 가서. 그러니까 제가 올해 3, 4월 달에 그랬잖아요. 돈 벌 수 있을 때 좀 많이 버시라고.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벌 수 있을 때 많이 버셔라. 여러분들한테 그랬잖아요. 무방위원들한테. 나중에 뒤늦게 돌아와서 수익 내달라고 전문가 들들 뽑지 말고 좀 일찍 좀 들어오셔라. 아까 2월 달에 이제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10월 달까지 쉰다고. 그때 그 소리 듣고 너무 기뻤어요. 왜냐면 회원들한테 그랬거든요. 3, 4월 달부터 많이 갈 거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저한테 확신을 준 거예요. 점쟁이보다 나은 분이에요. 당신이 생각한 게 맞다. 3월 달부터 많이 갈 거다. 인간지표거든요. 이해되시죠? 여름에 그래서 누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까지 눌러요? 휴가 갔다 올 때까지. 쉽게 얘기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린이용이라고 이거는. 그죠? 언제까지요? 예. 개인들 네. 휴가 갔다 올 때까지. 자, 설문조사 해볼까요? 난 휴가 갔다 왔다? 아니면 갈 생각이 더 이상 없다? 2번. 아직 휴가 안 갔는데요? 3번 찍어보세요. 갔다 왔다? 갈 생각 없다? 2번. 아직 이제 갈 거다? 3번. 찍어보세요. 네. 2번이냐 3번이냐. 네. 갔다 왔다? 갈 생각 없다? 2번. 네. 갈 거다? 3번.
거의 없으시죠? 선반 찍으신 분들 있긴 있으실 텐데 별로 없으실 거예요. 여기 유튜브 좀 많이 찍고 유튜브. 아니 휴가 못 다녀오신 분들은 다녀오셔야죠, 그죠? 거의 갔다 오셨다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요. 그때쯤 되면 거의 끝나요. 에이, 진짜라니까요. 오늘 밤에 잠이 안 오시면 2008년이나 2008년? 10년 전부터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한번 보세요. 내 말이 제가 말한 게 틀린가? 이런 얘기하면 그래요. 아유, 뭐 지나간 거 누가 못 맞죠? 그런 얘기하는 사람 치고 기억력 좋은 사람 못 봤어요.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 가을에 올라가요. 봄하고 봄이 좋다고 그랬죠? 가을도 좋아요. 그럼 가을은 왜 좋을까요? 가을 왜 좋아요? 재밌죠? 쉽게 얘기하니까, 그죠? 가을 왜 갈까요? 아니 뭐 반도체, 뭐 대선주 다 치우고요, 그냥. 매년 반복되는 거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가을에 왜 가는데요? 모았으니까? 그것도 맞아요. 또요? 조정 끝나서? 조정 끝난 거는 아니에요. 그 계획이 틀렸어요. 어제나 제가 맞다고 하는데 이건 틀렸다고 그러죠, 그죠? 틀렸어요. 요거는 참고만 하세요. 두가 날씨가 좋아서 PT 배우님이 센스가 있어서 정답을 해드릴게요. 날씨가 좋아서 맞아요. 센스 있는 답변이었어요. 자, 여기서 올라가는 게 있는데 잠깐만요. 쭉 시원해 가는 게 있어요. 누가 가냐면 첫 번째, 조정은 안 끝났어요. 왜냐면 5월이나 6월달부터 떨어졌겠죠? 여기 여름은 7, 8월이잖아요. 조정이 끝났어요? 안 끝났죠. 조정을 보통 받으면 5개월, 6개월인데 수치상 안 받잖아요. 5월달에서 8개월 잡아봤자 3개월인데 그죠? 네. 조정이 끝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요. 양원성님하고 비바람님 참고하시면 돼요. 네. 이해되셨죠, 그죠? 네. 그래도 이제 그렇게 써주시니까 제가 답변을 해드리잖아요, 그죠? 네. 틀려도 좋으니까 자꾸 쓰세요. 네. 잘하셨어요. 기간이 짧으니까 조정이 끝난 건 아니죠. 대신에 뭐가 나오겠어요? 반등이 나오겠죠. 여기서 수익 나는 거는 첫 번째 뭐예요? 반등이 세게 나오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떨어지겠죠. 많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반등도 세게 나와요. 이해되셨죠? 반등이 세게 나와요. 덕성이나 웅진 같은 거 보세요. 반등 세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기타 거 볼게요. 유성열 테마주 덕성 보시면 잠깐만요. 보세요. 반등 세게 나왔잖아요. 딱 포가디가 심하니까 반등 세게 나왔죠. 이런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두 번째가 있어요. 요거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두 번째는 뭘까요? 요게 진짜 별표 10개 5개만 해볼게요. 뭘까요? 뭐겠어요? 뭐겠어요? 여러분 보유 종목?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뭘까요? 예. 쓰리타임즈님이 비싸게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많이 간 거는 뭐라고 부르면 돼요? 선발주. 선발주가 갈 때 밑에서 준비한 게 있었겠죠? 누구겠어요? 후발주. 즉 앞에서 안 가고 기다리고 있는 거. 자기 차례 올 때까지 마늘이랑 쑥 먹으면서 그죠? 네. 참고 기다리는 거. 거기에 치고 나갑니다. 언제까지요? 추석 전후까지.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쉽죠? 고개가 두 가지가 난다니까 크게 따지면 첫 번째 반등 세게 나오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뭐예요? 앞에서 안 가고 참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쑥이랑 마늘을 먹고 있다 그랬죠? 인내 참고 있는 거예요. 고개 치고 나가. 고개 치고 나가. 자, 그럼 숫자를 세볼까요? 봄에 급등하는 게 종목수로 따지면 여기가 많을까요? 여기가 많을까요? 종목수로 따지면 봄이 많을 것 같다 1번, 가을이 많을 것 같다 2번 찍어보실까요? 어디가 많을 것 같으세요? 봄이 많을까요? 가을이 많을까요? 헷갈리시죠? 1번 같기도 하고 2번 같기도 하고. 제 경험상 봄이 많습니다. 2번을 많이 찍으셨네요. 봄이 많아요. 개수로 따지면은 봄이 많아요. 여기 훨씬 많아요. 여기는요. 앞에 한번 했던 거기 때문에 또 많이 가긴 하는데 개수는 적어요. 앞에서 많이 했잖아요. 뭐 후발주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앞에서 많이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안 간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이제 올라가는데 봄보다는 수가 적어요. 가을게 많이 못 간다는 뜻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적어요. 올라가요. 가을에 뭐 하셔야 돼요? 봄에 많이 갔던 것 중에 못 간 후발주자들을 사놓으면 돼요. 그걸 하시든지 나는 큰 수익 나는 거 싫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봄에 간 거는 차트가 어떻게 생겼겠어요? 이렇게 생겼겠죠. 아까 이 능률처럼 쫙 올라가죠. 쉬다가 쫙 이렇게. 그죠? 후발주자는 뭐예요? 밑에서 안 가고 이러고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봄에 많이 갔던 것들은 개인들이 이제 검색해가지고 엄청나게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안 가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후발주자는 아무도 없거든요. 여기에서 치면 나가는 거예요. 얼마큼 갈까요? 그렇죠. 봄에 간 거 참고해서 최대한 그만큼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얘기 드렸어요. 봄에 간 거 참고해서 간다니까요. 주리 특강한다고 아까 나가시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더 들어왔어요 지금. 봄에 간 거 참고해서 가요. 가을이 언제인데요? 10월이요? 그 10월달에 주식을 사면 될까요? 그 얘기 좀 이따 해드릴게요. 네. 참고해서 가는 거예요. 숫자는 적어요 통상. 그런데 예외는 있죠. 지금은 대선 직전이니까 숫자가 더 많아지는 게 하나 있죠. 대선주로만 얘기하면 누가 있을까요? 대선주 인맥주가 많이 가겠어요? 아니면 네거티브 좀 끝나야 될 텐데요, 그죠? 네. 정책주가 많이 가겠어요. 대선 정책주는 이제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옳게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한 건 맞는데 옳게 시작도 안 했어요. 여기가 수가 많아지겠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 예외죠. 네. 앞에 인맥주 많이 갔잖아요. 그 인맥주가 가긴 갈 건데 숫자가 적을 거고 정책주는 아직 옳게 간 게 없으니까 정책주는 더 많이 나오겠죠. 봄보다 더 많이 나오겠죠. 그 정책주는 뭐예요? 이게 제철인 거예요. 봄에는 인맥주가 제철이었고 가을에는 정책주가 제철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게 하죠. 인맥주는 벚꽃, 정책주는 밤. 가을에 수확하는 거 밤, 이런 거 밤 맛있잖아요. 그죠? 사과도 이제 늦가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죠. 이렇게 보시고 겨울은요 또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구조로 가요. 근데 아셔야 되는 게 여름에 맨날 다 안 가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겨울에는 다 안 가나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여름에 그거 아세요? 여름에 뭐 이제 수박이나 참외나 이런 것들 막 나오죠. 제가 잘은 모르는데요. 잘은 모릅니다. 근데 여름에 나오는 과일들 이렇게 보면 음식마다 다 성질이 있다면서요.
산성질, 뭐 뜨거운 성질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름에 나오는 과일들의 특징이 뭐예요? 네, 성질이 대부분 차갑답니다. 참외, 수박, 우럭도 다. 오이도 그렇고 그렇지 않나요? 네. 제가 전공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틀릴 수 있어요. 양해 좀 해주세요. 근데 아무튼 그렇대요. 찾아는 보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가을에 수확하는 거는 저장성이 굉장히 좋아요. 여름에 나오는 거 수분이 많고, 가을에 나오는 농산물은 수분이 별로 없어서 장기 저장이 가능하죠. 복숭아 장기 저장 못 하잖아요. 그 상태로는. 복숭아 조림을 하든가. 그죠?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이나 겨울에 나오는 거 있어요. 필요 없어요. 네. 언제 많이 간다고요? 봄하고 가을에 많이 간다는 거.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가을은 언제인데요? 그러니까 봄은 3, 4, 5월 달까지 계절의 여왕이 5월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왜 3, 4, 5월이라고 얘기했어요? 3, 4, 5월 달에 주식을 사면 될까요? 아니죠. 언제 사야 돼요? 3, 4, 5월 달에 수익을 많이 내려면 언제 사야 돼요? 1, 2월 달에 사면 돼요. 여름에 조정받기 싫으면 4월달, 5월달에 수익을 많이 챙겨놓으면 되는 거고, 가을은 언제인데요? 9월, 10월 여기죠. 11월까지도 가요. 수익 내려면 언제 사야 되겠어요? 7, 8월달에 사는 거예요. 싸잖아요. 네? 수익을 내는 거예요. 9월, 10월, 11월달. 그때 세상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대선이면 대선주 하는 거고, 대선주가 아니고 뭐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대통령 뽑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럼 대선주 안 가잖아요. 그죠? 그럼 뭐 하시면 되겠어요? 정부 정책 수혜주, 새로운 정부 정책 수혜주라든가, 아니면은 뭐 시초점 되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그러면 겨울엔 뭐 하겠어요? 한겨울에는 눌러야죠. 12월, 1월 눌러요. 1월달은 보통 들어요. 왜냐면 누르다가 살짝 들었다가 2월달에 또 눌러요 보통. 그때부터 가거든요. 3, 4, 5월달. 뭐예요? 레파토리가 똑같죠? 12월, 1월달은 뭐 하는 거예요? 네. 매집하는 거죠. 1년 12달 사계절 수익이 나긴 나는데, 봄에 수익 내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1, 2월달에 매집을 열심히 하면 돼요. 사이클이 계속 돌잖아요. 3, 4, 5월달에 수익 많이 나고, 수익 많이 난 거 끌려 내려가기 싫으면 4월달, 5월달에 급등 많이 하는 것들은 잘 챙겨놓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름에도 이제 매집해야죠. 올라가는 게 있어요. 참외나 수박 같은 거 있다니까요. 열심히 이제 그런 거 이제 드시면서 한더위를 보내시다가 7, 8월달 때가 되면 어떻게 되면 열심히 또 사는 거예요. 참외도 먹으면서. 네. 참외가 아무리 좋아도 참외를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적당히 먹어가면서. 가을을 준비하는 거죠. 열심히 또 수익 내고 12월달에 또 싸게 살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봄이 오죠. 또 도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돌면 얼마나 주식이 편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안 어렵죠, 그죠? 주린이분들. 네. 그러면 가을이 9, 10, 11월달이죠. 수익 언제 가장 많이 나겠어요? 네. 추석 때 가장 많이 나요. 여기 뭐가 있어요? 예. 추석 있잖아요. 추석하고 설날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까요? 설날. 추석이 훨씬 좋아요. 왜냐면 설날 때는 연초잖아요, 그죠? 연초가 되면 뭐 이렇게 자꾸 싸워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래요. 그리고 경제 전망을 항상 그 연초나 연말에 되면요, 그렇게 안 좋게 얘기해요. 세상 끝난 것처럼. 뭐 어둡다, 힘들다, 막 그래요. 그리고 뭔가 좀 약간 설날 때 약간 좀 뭐 그래요. 네. 분위기가 좀 그래요. 좀 그래요. 근데 추석은 아시잖아요. 좀 달라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추석 때가 훨씬 낫습니다. 두루를 비교하면 추석이 훨씬 낫습니다. 특히 큰 선거 앞.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총선은 보통 4월달이나 6월달에 열리죠. 보궐선거도 4월달에 많이 하고, 그렇죠? 네. 요거는 뭐예요? 설날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선은 원래 12월 달이었는데 탄핵 때문에 좀 저기 됐죠. 네. 12월 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위주로 하시면 되겠어요? 대선주 위주로 가면 되는 거죠. 아까도 힌트 드렸잖아요. 인맥주보다는 인맥주도 하셔야 됩니다. 인맥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특히 정책주를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쪽에서 더 쏟아져 나올 테니까요. 지금은 그쪽으로 해서 들어가면 돼요. 그럼 9월, 10월 달에 수익을 많이 내고 11월 달은 거의 끝물이에요. 가을에 급등하는 종목들의 끝물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큰 수익은 여기서 많이 나겠죠. 9월 달은 뭐겠어요? 스타트를 끊는 게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유종의 미를 장식하는 게 여기서 나오겠죠. 11월 달은 끝물, 포괄주자 쭉 나오겠죠. 여기서는 이제 뭐 한 200%, 300%, 500%짜리 수익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20%, 50%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끝물. 아시겠어요? 네, 끝물이 나옵니다. 그럼 언제 매집하셔야 되겠어요? 언제 매집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몇 월 달에 지금 8월 달이죠? 그렇죠. 안 하시면 여러분도 손해예요. 지금이에요. 네. 지금이라니까. 얘기했어요. 저는 안 하시면 여러분도 손해라고. 저는 할 도리 다 했어요. 네. 지금 돈 받고 강의하는 것도 아니지만 할 도리 다 했어요. 네. 나중에 가서 막 저기 뭐야 지금이라도 뭐 없을까요? 좀 쌀 때 들어오세요. 쌀 때. 아까 제가 차트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제가 2월 달에 뭐 주식을 좀 쉬어야 되겠다, 뭐 12월 달까지 안 좋다, 막 그런 얘기 하신 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분 주식하신 지 6개월도 안 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막 엄청난 고수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왜 그랬는 줄 아세요? 그분도 그런 판단을 내릴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분 대선주 하려고 대선주 좋아했던 분이거든요. 주식 왕초보. 근데 그분이 왜 안 된다고 했을까요? 11월, 12월 달에 고점을 찍었던 윤석열 대모주 덕성이 저기 있었거든요. 얼마예요? 반토막. 계산하기도 쉬워요. 이게 저점이 얼마인 줄 아세요? 6,000원이랬다. 여기는 얼마인데요? 11,600원. 반토막이잖아요. 여기서 그랬거든요. 안 된대요. 끝났대요. 대선주 안 하세요? 안 한대요. 12월 달쯤에 한대요. 왜 12월 달쯤에 한다고 했겠어요? 대선 3개월 앞두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갈 거니까 나는 고생하기 싫다. 응? 당신들이나 해라. 나는 그냥 그때 가서 그냥 잠깐 해갖고 그냥 돈 왕창 벌고 난 끝내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해되셨나요? 네.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 그런 말을 할 때는 뭘 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걸 본 거예요. 나가 떨어진 거. 그 당시 애니농률은 어땠을까요? 애니농률은 그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애니농률 뭐 하고 있었게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이러고 있었어요. 조용히 들었다 놨다 하고 있었어요. 그쵸? 그때 덕성이 그랬고 서현이도 우두머리였죠. 서현은 뭐 하고 있었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전고점 15,000원, 여기는요 7,000원. 반토막이죠. 차트 보세요. 주린이가 봐도 이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쭉 떨어지니 이랬어요. 떨어진 거. 거래도 안 하도. 왠지 요즘에 대선주들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현재 여기 위치하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썼던 대선주들 되게 이루고 있지 않아요? 끝난 것 같고 가능성 없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이거 되겠나 싶죠? 2월 달에도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생각을 심어준 거죠. 끝났어. 이게 되겠어? 이런 생각 심어주고 나서 시원하죠? 한 방에 쫙 뽑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어디 봐서 그죠? 어디 봐서 이게 이렇게 급등 나올 차트로 보이세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이유가 있었던 거라니까요. 이러니까
솔직히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왕초보 주린이라고 제가 해볼게요. 저 같아도 똑같은 생각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초점이고 뭐고 그냥 다 깨고 떨어지는데 그죠? 되겠냐고 이게. 그러니까 그게 손을 놔버린 거예요. 아우. 그분은 손에도 안 입었어요. 수익이 잘 나오고 있었는데 쉰다 그런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6,000원, 거의 7,000원이죠, 그죠? 네. 26,000원. 거의 4배 가까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지금이 어디라고요? 여기라니까요. 여기라고요. 여기 믿으셔야 돼요. 네. 종교는 아닙니다만 네,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거든요. 추석 전에 좀 매주 좀 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아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쭉 얘기해 드렸죠? 뭐 그거보다 어떻게 더 쉽게 얘기해 드려요. 이해되셨으면 실반 한번 찍어주시고 이제 마무리 짓죠. 네. 오늘 주린이 특강은 좀 일찍 끝내죠. 네. 어제 금요일 날은 거의 10시까지 했어요. 네. 쉽죠? 네. 지금 하셔야 돼요. 8월달이 제일 싸다니까요. 아, 이 얘기 안 해드렸구나.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 짓게요. 그러니까 왜 8월달, 그러니까 봄에는 왜 1, 2월달에 매집을 해야 되느냐. 사연을 보세요. 1, 2월달이 여기였잖아요. 여기. 이거 코로나 때문에 약간 이상해진 건데. 그죠? 네. 1, 2월달에 매집한 사람이 그대로 들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돈 벌었을 거 아니에요. 올해도 똑같잖아요. 1, 2월달에 매수한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돈 벌었잖아요. 근데 한여름에 주식 산 사람은 고생했겠죠. 이때도 보면 8월달에 고점이 8월달부터 훅 눌러버렸어요. 11월, 12월달 되니까 떨어지죠. 원래 그렇다니까요. 최근에는요. 5월달까지 괜찮다가 6월달부터 떨어지잖아요. 이게 비슷해요. 근데 명심하셔야 되는 건 다 그렇진 않은데 통상 그래요. 통상. 이런 걸 이제 가르쳐 드리면서 걱정되는 게 뭐냐면 또 다 그런 줄 알아요. 통상 그래요. 통상. 똑같잖아요. 여름 올 때가 되니까 그래도 그러시겠죠. 아, 그러면 애니눈을 지금 또 사도 되나요? 난 모르겠어요. 애니눈을 지겨워 죽겠어요 진짜. 지겨워 죽겠어요. 끝난 건 아니겠지만 솔직한 얘기한 거 지겨워 죽겠어요. 잘 보셔야 돼요. 잘. 가을엔 누가 많이 간다고요? 앞에서 많이 못 간 거. 후발주자나 아니면 낙폭과대가 심한 거. 거기서 반등이 세게 나오거든요. 근데 둘 중에 뭐가 더 많이 나겠어요?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누가 많이 가겠어요? 후발주자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또 근데 반등은요. 자기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조금 올라오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수익이 날까봐 겁이 난다. 나 이런 수익 내는 거 너무너무 싫다. 우리 와이프도 싫어하고 나도 싫어하고 난 이런 거 싫어요. 그러시면 이런 것만 하시면 돼요. 이런 거. 자, 고점 대비 여기서 한 50% 이상 떨어져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이 막 그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였어요. 힘들어가지고. 그런 거 사셔가지고 이렇게 잘하시면 한 20%에서 운 좋은 30%까지도 수익 내실 수 있어요. 물론 좀 더 낼 수도 있어요. 대신에 심장이 엄청나게 크셔야 돼요. 여기서는 급등 나오면 심장이 되게 쫄깃쫄깃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이 굉장히 크셔야 돼요. 여기서 돈 버는 게 쉬울 것 같죠? 힘들어요. 근데 이쪽은요, 상대적으로 편해요. 뭘 사셔야 돼요? 선발주들이 갈 때 밑에서 매집해 놓은 게 있어요. 안 갈 것 같죠? 이거 많이 갑니다. 언제 가겠어요? 추석 때 많이 가는 거예요. 대선주는 추석 때 많이 가요. 추석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한 달. 네. 왜 그럴까요? 추석 때 열심히 이제 정치인들이 뭐 하겠어요? 인자한 미소와 그죠? 네. 나는 그 정치인들 그 사진 찍는데 어딘지 나 궁금해 죽겠어요. 누가 가더라도 그분들 사진 찍는 거 보면 참 인자해 보여요. 일도 잘할 것 같고. 네. 이제 그런 이제 사진을 자꾸 보여주면서 이제 뭐 하겠어요? 지지를 올려야 되니까. 네? 열심히 또 뭐 하잖아요, 그죠? 네.
싸우기도 하고 서로 또 만나서 악수도 하고 그죠? 네.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개인이 저기 국민들한테 또 어필을 많이 하잖아요. 그 지지율 조사도 많이 하고 이제 모였을 때 이제 예를 들어 윤석열 씨, 이재명 씨나 그 제일 유력한 분들이 이 두 분이죠, 그죠? 이낙연 씨도 계시고 다 계신데 이분들 뭐 하겠어요? 사람들 모여서 이제 그 사람 욕하느니 이 사람을 보면 이런 정책이 좋다 그런 얘기를 하게끔 이야기거리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뭘 던지겠어요? 정책을 던지는 거예요. 모여서 우리 욕 좀 그만하시고 자 우리 정책 이런 거 있으니까 네, 비교 좀 해주세요. 응? 저 뽑아주시면 잘할 수 있어요. 이러겠죠?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은 뜯고 싸우고 있지만 그죠? 네. 정책이 꽤 나올 겁니다. 네. 어떤 정책이나 정부에서도요, 그죠? 어떤 정책을 펼칠 때 항상 뭐를 해요? 네. 이걸 나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좀 잘하는 정부도 있던데 어쨌든 나쁘게 얘기하면 던져본다 그러죠. 한번 던져보고 국민들이 막 반감이 심하면 싹 집어넣잖아요, 그죠? 네. 나쁘게 표현하는 단어고 좋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네. 공론화를 시키죠. 예. 어떤 얘기를 딱 꺼내요. 화두를 딱 꺼내서 시장에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이제 막 아니면 언론에서 막 관심을 가져요. 이제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그걸 공론화를 시켜서 그 정책을 할지 안 할지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겠어요? 던져보겠죠. 언제요? 더 죽겠는데.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8월달에 던지겠어요? 아니면 추석 임박한 9월쯤에 던지겠어요? 8월 말이나 9월 초쯤에 던질 가능성이 높죠. 어떤 바보 같은 대선 후보가 추석 9월 20날 그때 던지겠습니까? 바보죠. 언제 던져야 돼요? 적당한 타이밍 노리겠죠. 한 번 던지겠어요? 나눠서 던지겠죠. 힌트를 도대체 얼마까지 드려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울며불며 들어와서 지금이라도 종목 주세요 그러지 말고 어지간하면 빨리 들어오세요. 네. 제 회원들 쫙 사놨어요. 별의별 거 다 사놨어요. 반려견 있죠? 반려견 관련 정책주도 사놨어요. 반려동물 이런 거 얘기하면 우리 회원들한테 큰일 혼나는데 종목이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 또 우리 거 노출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네. 되게 많아요. 네. 그 테마주가 동물 관련된 테마주 되게 많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런 거까지 싹 다 사놨어요. 요즘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많죠. 그런 정책 안 나오겠어요? 표를 얻으려면 해야 되는데 나온다니까요. 저희 방에 그 장애인 관련주도 있어요. 다 있다니까요. 사놨어요. 준비 싹 다 해놨어요. 회원들이 다 몰라서 그렇지 알게 모르게 준비 다 해놨어요. 또 그러시겠다. 장애인 관련주가 뭐예요? 저만 없는 거 아니에요? 어지간하면 다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우리 회원들도 본인들이 모르셔서 그렇지 갖고 있다니까요. 뭐가 되든 수익이 나게끔 다 만들어 놓고 있고 만들어 놨고 계속 만들고 있어요. 조금씩 수익 나는 거 있으면 더 팔아가지고 또 사드리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아까운 시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내 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왜 갑자기 계절 수혜주를 얘기했겠습니까? 계절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얘기했겠습니까? 이 아까운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마세요. 지금 준비 안 하시면 가을 때 굉장히 피곤하게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을에 수익이 안 나죠? 11월, 12월 달 크리스마스 때까지 아마 굉장히 피곤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는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매집 안 하시면 언제 하실 건데요?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라면서요. 싸잖아요. 싸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세요? 들어오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세력이 없어요. 그 종목이 10% 20% 빠졌어요. 세력이 들고 있는 것도 10% 20% 빠졌어요. 그러면 교체 매매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건 세력이 없어요. 그럼 반등도 잘 안 나와요. 근데 똑같이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000원짜리인데 둘 다 8,000원이 됐다 이거예요. 20% 빠져갖고. 그러면 좀 손해보는 거는 싫죠. 누가 좋겠어요. 그죠? 네.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사놨는데 20% 손해봤어요. 800만원. 누가 그게 기분 좋겠어요. 그러나 세력이 갖고 있는 것도 1,000만원짜리인데 1,000만원치가 800만원 됐거든요. 그럼 갈아타면 되잖아요. 이해되신 분들은 1번 찍어보세요. 맞죠? 갈아타면 되잖아요. 똑같잖아요. 어차피 그거 4계좌에 있었으면 800만원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반등 나오면은 1,000만원 되는 거고. 돈이 없다고 자꾸 뒤로 빼지 마세요. 핑계예요. 핑계 변명이라니까요. 응?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팔기 싫어서 그런 거지. 맞잖아요, 그죠? 그럴 땐 전국을 딱 찔러드려야 돼요. 맞잖아요. 물론 이제 헤어지고 싶은데, 그죠? 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그죠? 주린이분들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그때는 전문가가 필요한 거니까. 그거는 내일 얘기하자고요. 내일. 오늘은 주린이 특강이니까. 네. 아셨죠? 갈아타시면 돼요. 아까 회원한분이, 저희 회원한분이 그러더라고요. 전 여자분들이 이렇게 쿨하신 분들 들어오면 되게 기분 좋아요. 남자분들도 이제 쿨하신 분들 많은데 여자분들 중에 쿨하신 분들 있어요. 딱 들어오셔서 그래요. 종목을 갖고 있는데 싹 정리할게요. 쿨해요. 저 이상 여자분들이 이렇게 쿨하게 하시면 되게 멋지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요즘에 또 들어오시더라고요. 쿨해요. 그런 분들 돈 금방 법니다. 손해가 이제 30% 40% 났다. 그런 거는 반등 나올 때 파시면 돼요. 그런 것도 도와드리니까. 아무튼 손해 한 10% 20% 났다. 그런 거는 교체 매매에서 바로바로 돼요. 아셨죠? 세력이 들고 있는데 40% 50%씩 손해가 나진 않거든요. 그건 세력이 아니죠. 그때 세력이에요. 그죠? 세력이 들고 있는데도 10% 20% 빠지는 거 많아요. 그런 거는 교체하실 수 있잖아요. 생각 잘 해보세요. 지금은 준비 많이 하셔야 돼요. 돈 없다고 자꾸 핑계대지 마시라고요.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9시 20분쯤에 마치려다가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무튼 시장에서 소외당하지 않으시려고 발버둥을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버둥 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빠집니다. 뭘 발버둥 치시라고요? 이 시장에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그러면 돼요. 그리고 수익 편하게 나실 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공지사항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내일부터 내일 모레까지 이틀 동안 공개방송 진행하거든요. 네, 이틀 동안 공개방송 진행하니까, 네. 그 공개방송 할 때는 그 회원 가입하실 때 기간 연장 이벤트가 있어요. 문자반은 이벤트 없어요. 문자반 오늘 가입했는데 이벤트 있나? 문자반은 없어요. 원래 회비를 싸게 했기 때문에 문자반은 이벤트 없고요. 라이브 3개월, 6개월, 1년, 1년 6개월까지 있는데 뭐 3개월 하시면 5일, 6개월 결제하시면 15일 기간 연장 더 해드리고요. 1년 하시면 한 달 더 드립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짜리가 있거든요. 실제 그거 결제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거 하시면 4개월 더 드립니다. 금액은 1년 결제하면 원래 1,000만 원이 넘는데 800만 원. 네. 1년 6개월 하시면은 1,200만 원. 대신에 개월 수는 얼마겠어요? 22개월. 거의 만 2년입니다. 네. 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이벤트를 내일하고 내일 모레까지 이틀 동안 하니까 네. 같이 저희 방 오셔서 들어오셔서 같이 하실 분들은 네,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원가입 문의나 이런 것들은 사무실로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미리미리 저한테 얘기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여기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시고 네. 마무리 짓까요? 네. 진짜로 다 좀 강의가 좀 유익했다, 쉬웠다. 네. 7번 한번 찍어주시고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은 좋아요 좀 많이 좀 눌러주세요. 네. 예,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네. 자, 내일하고 내일 모레는 참여하세요. 네, 그리고 공개 방송할 때도 저녁 방송 진행할 거니까요. 네, 낮에도 뵙고 저녁에도 뵙죠. 네. 자, 그럼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네, 내일 공개 방송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편한 밤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